오늘도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드셨나요? 71세 김순자 어르신도 10년 넘게 같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준 뒤로는 지금 밤마다 6시간을 푹 주무신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 문제를 그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몸에는 누구나 가진 숨겨진 숨은 버튼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버튼의 위치도 켜는 방법도 모른 채 고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간단히 점검해 보실까요?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둘째,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셋째, 낮에 자주 졸리거나 몸이 무겁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음호로 인해 불면증이 생긴다고 하고 최신 수면 의학 연구에서도 60대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근력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저녁이면 충분히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60대가 넘으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퇴직하시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이 충분히 피로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깨기 쉽고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무려 42%나 향상되었다고 발표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볕을 20분 이상 쬐는 거예요. 78세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새벽 4시 30분에 잠이 깨면 그 뒤로는 아예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하지만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화단에서 20분씩 산책을 시작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2주째부터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래요.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시간씩 푹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침 햇빛이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햇빛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45분 단축되었다고 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 두시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베란다나 창문 앞으로 가세요.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비가 와도 창문 옆에서 20분 정도 앉아 계시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햇볕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밝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문 읽기, 라디오 듣기, 가벼운 스트레칭 뭐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주말에도 절대 늦잠 자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두 시간 늦게 일어나시면 월요일부터 다시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다음에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저녁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특히 상추쌈, 바나나, 따뜻한 우유가 핵심입니다. 83세 박병호 어르신은 30년 넘게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셨는데 부작용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낮에 머리가 멍하고 자꾸 넘어지실 뻔했거든요. 그런데 저녁마다 상추에 쌈을 싸 드시고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는데 일주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잠들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는 아예 수면제를 끊으셨대요.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수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우유의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한방병원에서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수면 만족도가 80%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상추는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셔도 되고 된장 조금 발라서 쌈 싸 드셔도 돼요. 바나나는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고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카페인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도 피하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 방법까지 함께 하셔야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특히 핸드폰과 텔레비전이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69세 최영희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원인이었던 거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뉴스나 영상을 보면서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더욱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최영희 어르신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들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대신 좋아하시는 시집이나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고 심심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책 읽는 재미에 빠지셨고 2주 후부터는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8분 단축되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9시가 되면 핸드폰을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 두세요. 대신 침대 옆에는 좋아하시는 책을 준비해 두시고 텔레비전도 9시 이후엔 끄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꼭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녁 식사 시간에 미리 다 보시고 잠자리에서는 라디오로 가벼운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만 멀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네 번째 방법에서는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알려드릴 텐데 이 방법을 모르시면 앞에 세 가지를 다 실천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걱정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잠을 못 이루세요. 76세 장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밤마다 새벽까지 뒤척이셨어요. 특히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하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래요. 그런데 간단한 걱정 노트 쓰기를 시작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저녁 8시쯤 조그만 노트에 오늘 하루 걱정되는 일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걱정들을 3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둘째,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셋째,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3번째 분류죠. 이미 검사는 끝났으니까 지금 걱정해 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2번째 분류고 내일 운동하기는 1번째 분류예요. 장옥순 어르신은 이렇게 분류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정리가 되더래요. 그리고 1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일들만 내일 할 일로 적어두시고 나머지는 지금 걱정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신대요. 실제로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강동경희대 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걱정관리법을 배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2분 단축되었거든요. 노트 쓰기가 어려우시면 머릿속으로라도 이렇게 분류해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걱정해 봐야 바뀌는 게 있나? 를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잠들기 어려워요. 5번째 방법은 이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5번째는 족욕이에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82세 김영자 어르신은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에는 잠자리에서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도 발이 시려서 잠이 잘 안 왔거든요. 족욕을 시작한 후 어떻게 바뀌셨는지 들어보세요. 매일 밤 9시쯤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15분씩 족욕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대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오더래요.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영자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 족욕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와요. 그런데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열이 발산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고 주름이 오는 거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족욕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6분 단축되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체질별로 족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시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며 손발이 따뜻한 편이시라면 열성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서 시원한 물로 온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족욕하세요.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얼굴이 창백한 편이며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한성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에서 시작해서 더 따뜻한 물로 온도를 높여가세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평소에 찬물을 좋아하시는지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찬물을 좋아하시면 열성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면 한성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욕할 때는 발목까지 잠기도록 물을 받으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6번째 방법까지 더하시면 정말 완벽한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정말 놀라운데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6번째 마지막 방법은 간단한 지압법이에요.
특히 목 뒤쪽 풍지열이라는 혈자리와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폼롤러를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71세 정남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해서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베개를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해봐도 목이 아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간단한 지압법을 배우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목 뒤 혈자리를 지압하시고 다이소 폼롤러로 등과 허리를 풀어주시니까 몸이 확 이완되더래요. 첫째 주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는데 둘째 주부터는 몸이 한결 편해지시더니 잠도 훨씬 잘 오셨대요.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못 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풍지열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뒷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서 귀 뒤쪽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간 곳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풍지열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30번 정도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의 힘으로 하시면 돼요. 양쪽 다 해주시고 목 주변 근육들도 가볍게 주무르듯이 풀어주세요. 폼롤러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파는 작은 폼롤러 하나면 충분해요. 바닥에 폼롤러를 두고 등을 대고 누워서 천천히 위아래로 굴려주세요.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과 허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적당한 힘으로 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렇게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이완돼요. 경희대한방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지압법을 꾸준히 실시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 만족도가 63%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해도 2주 이상 효과가 없으시거나 다른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는지 꼭 알아두세요. 먼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숨이 자주 멎는다고 가족분들이 말씀하신다면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거나 입이 마르는 것도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으시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장애가 이런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충분히 개선되실 거예요. 특히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럼 이제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아침 루틴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볕 쬐기. 이것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시면 벌써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저녁 식단을 바꿔보세요. 상추쌈과 바나나, 따뜻한 우유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주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추가하세요. 저녁 9시 이후로는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책 읽기나 라디오 듣기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주부터는 걱정 노트 쓰기와 조교, 지압법까지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해 보세요. 이때쯤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단계별 접근법으로 수면 습관을 개선한 어르신들 중 89%가 한 달 이내에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낮잠은 되도록 피하시거나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시면 밤잠에 방해가 돼요. 술은 절대 수면제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잠이 올 것 같지만 새벽에 자주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마지막으로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기, 핸드폰 하기, 심지어 책 읽기도 자제하시고 정말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첫 번째 주에는 30% 정도 개선 효과를 보시고 한 달 후에는 70% 이상 만족하신다고 해요. 특히 이전에 수면제에 의존하셨던 분들 중 60%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좋은 방법을 진짜 몰랐을까? 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효과는 놀라우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죠? 아침 햇볕 쬐기, 저녁 식단 개선, 디지털 디톡스, 걱정 관리, 조교, 그리고 간단한 지압법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